자, 오늘 언급해 볼 건 바로 이제 강산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혹은 스트롱 베이스라고 하면 이제 강염기라고 하죠. 자, 강산 혹은 강염기의 뜻은? 강산, 강염기의 뜻은 뭐예요? 바로 물 속에서 거의 완전히 이온화하는 산 혹은 염기를 강산, 강염기라고 합니다. 영어로 strong acid, strong base.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자, 강산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 문제풀이에서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뭐 HCl, HBr, HI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 요거, 그 다음 이거 말고 뭐 더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이 정도 하면은 거의 시험에 나오는 강산의 대부분입니다. 몇몇 중요한 애들은 뭐 이름들도 있는데 상목 씨 HCl 이름이 훨씬 유명한 이름? 염산이라고 하는 녀석이고요. 염산이란 말 들어봤죠? 그래서 이제 그 염소 대신에 할로젠 원소, 브로마이드, 아이오다이드로 치환돼도 다 강산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HNO3 이름이? HNO3 이름 질산이죠. 질산. 상목씨 뭐라고요? 질산. 자, 얘 이름 한번 그 뭐 루이스 구조 한번 그려볼래요? 시작. 루이스 구조. 질산 루이스 구조 한번 그려보세요. 자, 질산의 루이스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질소에 산소가 이중결합 OH 여기에 O. 그래서 비공호 전자가 이렇게 달려 있는 게 바로 질산의 루이스 구조입니다. 자, 그럼 상목 씨 여기서 이 질소의 형식전은 얼마예요? 질소 형식전화 세상에 내 규빈이한테 교재하고 숙제를 갖다 주랬더니 세상에 같은 반이라면서 일주일 동안 주지도 못하고 규빈이가 이 얘기를 알면 일주일 동안 아니었어요. 그럼요? 네, 목요일이었어요. 아, 목요일부터였다고요? 그래서 목요일, 목, 금, 토? 토요일도 학교 수업 있었어요? 수업 없었어요. 수업 없었어요? 그럼 하여튼 이틀, 3일밖에 안 돼서 못 줬다 이런 거죠? 네. 그 지금 변명이에요? 아, 네, 정말. 그래. 규빈아. 나중에 저 상목이 만나거든. 맥살을 잡아요. 알겠어요? 맥살 잡아서 내놔 하세요. 네. 아, 정말 고맙습니다.
오. 맞죠? 소리가 자꾸 겹쳐서 두 번씩 들린다고? 아 이게 겹쳐서 두 번씩 들린다고? 그러면 소리가 울리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상한가? 한번 들어볼까요? 응? 어떤 거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울리는 게 아니라. 기분아 지금도 그래요? 지금 여기 상목이가 확인 중이거든요. 잠깐만요. 하나 둘 셋. 지금도 그래요? 지금 여기 상목이가 확인 중이거든요. 잠깐만요. 하나 둘 셋. 지금 괜찮네요. 뒤에 한 번씩 돌려. 뒤에 한 번씩 약간씩 들려요? 그러면은 지금 괜찮아요? 아니면 끊었다가 다시 가야 되는데. 두 번 들리죠? 그렇죠? 이게 제 소리 때문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자기 소리 때문에? 네. 그런가? 지금 잘 들려요? 오케이. 됐다. 알았어요. 그럼 저기 그거 빼주세요. 오케이. 규빈은 어쨌건 그거 학교 그거 수업 자료하고 숙제를 상목이한테 줬거든요. 근데 상목이가 그거 저번 주에 규빈이 보러 가는 게 부끄러워서 못 줬대요. 네? 아니, 규빈이만 보면 상목이 막 부끄럽대요. 그래서 못 줬대요, 규빈아. 그건 아닌데. 규빈 알겠죠? 그래서 그래서 상목이가 규빈이만 보면 부끄럽대요. 까먹었잖아요. 까먹었어. 어? 저도 까먹을 수도 있죠. 어쨌건 다음 주에 만나면 그 상목 씨한테 상목 씨를 딱 부여잡고 내놔 해요. 알겠죠, 규빈아? 그래서 규빈이가 상목 씨 만나면 상목 씨 딱 잡아서 내놓으라고 하세요. 알겠죠? 네. 아유 진짜 이놈 상목 씨 진짜. 아유 상목 씨 진짜. 네. 오케이 됐다. 자 그래서 여기 요 질소 형식 전화가 1 플러스죠. 그리고 상목C 이거 산소 형식 전화가 그렇죠. 1 마이너스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중성이 돼서 루이스 구조가 완성이 되는데 이렇게 생긴 놈을 질산. 알겠죠? 자, 그다음 루이스 구조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작. 루이스 구조를 그리라고 하는 순간 바로 팍 그려야 돼요. 뭐 이상하게 막 고민하고 그리면 안 되고요. 주어져 있는 녀석의 루이스 구조를 외우고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이죠. 알 것 같아요? 좋아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보고 자기가 한 거랑 맞는지 봐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염소를 딱 그리고 자 염소의 최외곽 전자는 몇 개? 7개. 7개를 찍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찍어요. 자 그리고 이 염소의 이 중심 원자 7개를 그리고 할로젠이니까 17쪽이니까 최외곽 전자가 7개죠. 거기에 산소가 막 붙어 있는데 산소를 어떻게 붙이면 되냐면 바로 이중결합으로 붙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중심 원자의 전자 2개에다가 산소를 이중결합으로 붙이면 되는데 이제 산소가 몇 개가 남았어요? 산소가 3개니까 하나, 둘 해서 산소가 하나밖에 안 남았죠. 그럼 그 산소는 여기 홀전자에다가 자 결합시키는데 자 산소의 원래 전자는 몇 개가 있어요? 6개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잖아. 그럼 그 홀전자가 있는 경우는 산소를 단결합으로 연결하고 나머지 홀전자에다가 수소를 연결하면 돼요. 상무씨 알겠죠? 왜냐하면 수소 역시 최외곽 전자가 하나니까 남은 산소의 홀전자랑 전자 하나가 결합될 수 있다 이런 말이지. 알겠죠? 그래서 HClO3의 루이스 구조는 요 놈이다. 알겠죠? 자 이때 얘 이름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름이 좀 독특한데 얘 이름은
클로릭 애시드예요. 클로릭 애시드. 라고 하고 우리말 번역이 좀 이렇게 그런데 얘는 염소산입니다. 염소산. 그러니까 아까 염산이 있었죠. 염산. 염산과 염소산은 그래서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HClO3의 루이스 구조가 이거다. 알겠죠? 얘 이름은 염소산. 알겠죠? 염소산. 자, 그다음 HClO4가 있어요. 알겠죠? HClO4. 자, 얘 루이스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시작. HClO4 루이스 구조 그려봅시다. 자, 루이스 구조는 고민하고 자시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이미 암기가 돼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자, 염소의 최외곽 전자가 몇 개라고 했었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라고 했죠? 여기에 산소를 어떻게 결합시키라고 했어요? 산소를 이중결합으로 결합시키라고 했죠. 그리고 홀전자에는 어떻게 결합시키라고 했어요? 홀전자에는 산소와 수소를 결합시키면 돼요. 공식 같은 거야, 알겠죠? 그럼 이렇게 그린 게 아까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얘랑 똑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산소가 하나 더 있죠. 산소가 하나 더 있으면 얘들 여기다가 이렇게 또 이중결합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죠.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 이름 이 뭐냐면 얘는 퍼클로릭 애시드예요. 퍼클로릭 애시드. 그리고 우리말 번역은 과염소산이에요. 그러면 아까 염소산, 클로릭 애시드와 달라진 게 뭐예요? 퍼 혹은 과 이런 말이 붙은 거죠? 성우 씨 보이세요? 그럼 저렇게 퍼, 과 이렇게 붙은 말의 뜻이 뭐냐면요. 바로 산소가 하나 더 늘어났다라는 뜻이에요. 자, 누구에 비해서? 원래 염소산에 비해서 보시다시피 산소가 몇 개 늘어났어요? 하나 더 늘어났죠. 그럴 경우 쓰는 말이 퍼예요. 아시겠죠? 성씨 알겠죠? 그래서 얘 이름은 퍼클로릭 애시드, 우리말 번역은 과염소산. 그렇죠? 성씨 알겠어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배운 바에 의하면 염소산과 과염소산 중 누가 더 강산? 둘 다 강산이거든요. 둘 다 강산인데 더 강산은 바로 요게 더 강산이겠죠? 왜냐하면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번 시간에 그리고 어떻게 복습을 했어요? 진짜로요? 기억을 하네. 오씨 대단하다. 자 뭐냐면 얘가 여기에 산소가 얘보다 하나 더 많죠. 그러면 산소가 더 많아지면 그것에 비해서 산성도가 더 세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산소 개수가 더 많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중결합으로 붙어 있는 산소가 많아질수록 더 센 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과염소산은 염소산보다 더 강산이에요. 알겠죠? 둘 다 강산인데 염소산 강산, 과염소산은 더 강산. 요 둘을 비교했을 때. 알겠죠? 됐어요? 자, 그다음 H2SO4 루이스 구조로 볼까요? 시작.
자, 얘를 그리는 것도 아까 염소산 그리는 테크닉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중심 원소 황을 그리고요. 황에는 최외곽전자가 몇 개?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그리고 점 2개에다가 산소를 어떻게 연결하라고 했죠? 점에다가는 산소를 이중결합. 산소를 이중결합. 홀전자에는 산소를 어떻게 결합시키라고 했죠? 홀전자에는 산소를 OH, OH 이렇게 결합시키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산소의 수소가 또 붙어 있죠? 산소의 수소가 또 붙어 있는 이걸 그냥 줄여서 OH 이렇게 써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얘나 같은 원리로 루이스 구조를 그려주면 됩니다. 삼수 알겠죠? 이제 얘 이름이 뭐죠? 얘 이름이? 얘 이름 뭐야? 그 유명한 뭐야? 얘 이름이 뭐야? 근데 써주면 다 알아. 그리고 이걸 대답 못한 거에 가지고 자괴감을 느낄걸? 내가 세상에 이런 것도 답을 못하다니 이렇게. 얘 이름 뭐야? 제 이름 뭐야 정목 씨? 어? 뭐라고? 황산이죠? 황산. 황산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황산. 얘는 염산. 그래서 이 강산이라고 하면 앞으로 이런 애들이 시험에 직접 나와요. 요 정도 강산은 수능에서도 나와요. 수능에도. 어디서 나온다고? 수능에서도 나와. 그래서 요거 잘 알아두세요. 자, 그럼 이 강산에 대해서 아이씨. 자, 저 강산에 대해서 이제 사내리 반응식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뭐 HCl 있다. 그럼 얘가 사내리를 한다고 할 때 이렇게 맞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녀석의 초기 농도가 만약 0.01몰이었다고 하자. 그러면 이 녀석의 사내리 반응은 거의 100% 이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반응이 그래서 이제 끝이 나면 얘는 0 아예 없어지고요. 이 둘이가 요렇게 알겠죠? 이런 식이 된다. 이 생각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래 있는 녀석이 물속에 들어와서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산은 초기에 있는 게 싸그리 사라져서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싸그리 사라져서 없어지는 만큼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이렇게 이온화된다. 이렇게 항상 양론을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이때 Cl 마이너스 이 Cl 마이너스는 바로 여기 주어져 있는 강산의 무슨 염기라고 할 수 있죠? 강산의 짝염기 이런 말은 알죠? 잘했어요. 강산의 짝염기죠. 이 강산의 짝염기는요. 기억하시기를 항상 구경꾼입니다. 그래서 이 강산의 짝염기는 요놈이죠. 그 강산의 짝염기는 항상 구경꾼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좋아. સમજા겠죠? 그렇죠?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우리말 번역 강념기라고 하는 애인데요. 자, 강사는 이렇게 좀 한 대여섯 가지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강념기는 얘가 없어요. 딱 세 개야. 바로 LIOH, NaOH, KOH 이거예요. 저거 세 개입니다. 강념기는 저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강념기라고 하는 건 쟤들만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쟤들도 완전 서로 다른 게 아니라 어떤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자, 리튬이 됐건 소듐이 됐건 포타슘이 됐건 다 알칼리 금속 이온이라 이런 말이에요. 상국 씨, 알칼리 금속이란 말 기억나죠? 그럼 알칼리 금속은 몇 쪽 원소예요? 주기율표상에서 몇 쪽이에요? 1쪽이죠, 1쪽. 그래서 그 알칼리 금속과 관련된 이렇게 OH, 수소나 화합물들이 다 강염기가 됩니다. 뭐 이유, 뭐 그런 건 없고요. 뭐 있을 수는 있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 강염기에 대해서 역시나 이온화 관련된 양론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수용액 중에 NaOH 얘를 녹여 놓았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요렇게 하면서 금속은 1 플러스, 그 다음 여기 수산화 이온은 1 마이너스 이온으로 이런 식으로 이온화가 된다, 이런 말이요. 성무씨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이런 식으로 이 Na 플러스 이 Na 플러스가 아까 말씀드린 알칼리 메탈 이온인데, 이 알칼리 메탈 이온은 바로 또 항상 뭐다? 구경꾼입니다. 그래서 강염기에서 이렇게 이온화 후에 만들어질 수 있는 알칼리 금속 양이온 1 플러스 양이온은 역시나 수용액 중에서 굉장히 안정하기 때문에 항상 산염기 반응에서 구경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들어온 상태에서 완전히 이온화해서 사라지고, 그 다음 Na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이렇게 똑같이 1대1로 이온화가 된다. 사무실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다. 사무실 다 적었어요? 다 적었죠? 다 적었죠? 자, 여기 준다. 여기 준다. 에이.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위게시드라고 하고요. 우리말 번역은 야크산입니다. 야크산.
무슨 산이요? 야크산. 자, 아까 강염기는 얘로 한 대여섯 가지 들었잖아요. 근데 약산은 얘가 한 2천만 가지 정도 됩니다. 억수로 많습니다.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숫자를 대느냐? 바로 자연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유기물질들이 거의 대부분 약산입니다. 이 약산은 우리 이 지구 그리고 생명체 내에 억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산의 종류는 엄청난데 뭐 그나마 이렇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걸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자, 첫 번째 짜잔. 상모 씨, 얘 이름은? 제 이름 뭐예요? 제 이름 뭐예요? 야, 이거 모르면 진짜 에바다. 어? 바로 아세틱에시드죠. 아세틱에시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아세틱에시드? 아세틱에시드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해요? 우리말 번역으로 초산이라고 하죠. 초산, 알겠죠? 이 초가 우리가 평소에 쓰는 단어 어디에 들어있는 초예요? 우리가 평소에 쓰는 단어 중에 이 초자가 들어있는 단어가 있죠. 식초요, 식초. 아, 진짜 상무 씨 식초도 몰라, 식초도 진짜. 아, 식초, 식초. 규빈한테 물어봐야지. 규빈아, 식초도 모르는 상목 씨 답답하죠? 규빈이 들었을까? 뭐라고? 어머, 네 하는데요, 네? 네 하는데요? 네? 뭐 이거 네, 하는데요? 아, 저 상무 씨 진짜. 다음 주에 가서 저기 뭐야 저거 그 교재 줘야겠죠? 상무 씨 화났어요? 아니 생각해봐. 또 규빈이도 아니라고 한다 또 말이야. 식초를 몰랐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하는 거예요? 식초를 모르는 게 잘못한 거예요? 상모가. 식초는 알죠. 아 진짜. 이놈의 상무 씨 진짜. 어우 답답해. 어우 답답해. 정말 말이야. 규빈이 또 착해가지고 또 아니라고 또 하네 또.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맞지? 아유 진짜 상무 씨 진짜. 자, 아세틱에시드 우리말로 초산 알겠죠? 초산.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일제식 발음이 아세트산이에요, 알겠어요? 아세트산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그건 일제식 그 뭐냐면은 번역이고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초산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면 되죠. 자, 얘 루이스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얘 루이스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상모 씨 어서 그리세요. 상모 씨 그렇죠? 자, 그다음. 자, 그럼 여기 지금 되겠어요? 나.
그 다음 또 알아둘 게 시험에 많이 나와 이런 게 지금 문제로 많이 나와요. 자, 이렇게 생긴 산이 있습니다. 상목 씨의 이름은? 이름 뭐예요? 폴믹 애시드라고 합니다. 상목 씨 알겠죠? 읽어봐. 폴믹 애시드입니다. 폴믹 애시드. 우리말 번역은? 원래 우리말로는 개미산입니다. 개미 알죠? 개미, 엔트. 개미한테 물리면 따끔하거든요. 왜냐하면 개미 이빨에 이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개미 이빨에 여기 있어가지고 상대를 딱 물면 저것 때문에 그 피부가 살짝 화상이 나요. 화상을 입으면서 살짝 화상을 입으면서 따끔한 느낌이 나는데 그걸 일으키는 게 바로 이 폴믹 애시드예요. 상무씨 알겠죠? 자, 그러면 얘 루이스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요렇게 해서 요렇게. 그래서 이제 폴믹 애시드 혹은 개미산인데 일제식 번역으로는 뭐라고 했을까요? 일제식 번역은 뭘까요?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포름산. 포름산이 바로 일제식 번역이에요. 그래서 뭐 내가 스스로 친일파다라고 하면 포름산 이렇게 읽으면 되고, 친미파다 하면은 폴믹 애시드 이렇게 읽으면 되고, 아니면 원래 우리말이 있나 하면 개미산 이렇게 풀면 돼요. 알겠죠? 자기의 그 정치 외교적 취향에 따라 이름을 골라주면 되겠어요. 상무 씨 알겠죠? 상무 씨는 어떻게 부르고 싶어요? 상무 씨는 어떻게 부르고 싶어요? 어? 개미산이요? 오, 성욱 씨는 약간 민족주의 성향인데요. 알겠습니다. 성욱 씨는 개미산이래요. 자, 어쨌건 됐고요. 자, 그다음 한번 그려볼까요? 시작. 지금 그리는 거 문제로 아주 많이 나와요. 심지어 수능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얘 이름은 카르보닉 애시드라고 해요. 우리말 번역은 탄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 루이스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빨리 그려요. 다 그렸어요? 진짜로요? 미리 알고 있었어요? 진짜로요? 상무 씨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좋았어. 뭐야? 이건 원래 알고 있었다고요? 이건 알고 있었다고요? 이럴 것 같았다고요? 좋아. 자, 이 세 개는 진짜로 뭐 시험 문제나 수능 이런 데도 억수로 많이 나오는 구조일 뿐더러, 그럼에도 이제 내가 얘를 이 세 개를 연속적으로 그린 이유를 알겠어요? 그냥 시험에 많이 나온다, 문제에 많이 나온다 또 이유이긴 하지만, 근데 내가 또 얘기하려고 하는 어떤 이유가 있다는 거 알겠어요? 이 세 개가? 뭐가 발견돼요? 바로 보이세요? 이런 단위가 나타나죠.
자, 뭐가 됐건 간에 COOH가 나타난다고요. 이런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걸 카르복실릭 애시드 그룹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기화학에서 이 COOH라는 단위를 칼복실릭 애시드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해본 거다 이런 말이에요. 사무실 알겠죠? 이해했어요? 오늘을 꼭꼭 켜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리고 이 약성과 관련해서 또 하나 그려볼 건 이놈입니다. 자, 얘는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인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 H3PO4 인산이라 하고요. 저 인산 같은 경우 그 어디서도 많이 등장해요. 생물학에도 많이 나오죠. 왜냐면은 그 DNA에서 당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당과 당을 연결할 때 저 인산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DNA를 구성하는 한 성분으로 인산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물 시간 같은 데 인산의 루이스 구조가 굉장히 자주 나와요. 알겠죠? 그렇죠? 그럼 제 루이스 구조 어떻게 그리느냐? 자, 인을 딱 그리고요. 자, 인의 최외각 전자는 몇 개? 성목 씨, 인의 최외각 전자 몇 개? 5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는 할로젠 원소고요. 17족. 얘는 15족이기 때문에 최외각 전자가 5개죠. 상목씨.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 산소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럼 산소 여러 개를 여기에 어떻게 결합시키느냐? 바로 점 2개에다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 점 2개에다가 산소를 이중결합으로 연결하고요. 점 하나에는 어떻게 연결하라고 그랬어요? 점 하나에는 OH를 연결하라고 했죠? 그러면 수소가 3개고 산소가 하나, 둘, 셋, 넷. 인 저 분자식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산의 루이스 구조다. 사무실 아시겠습니까? 정정정. 자, 그 다음 첫 번째 1. 자, 그 다음 할게. 우리말로, 영어 표현으로 acid dissociation constant Ka 라고 하는 걸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바로 산, 해리, 상수입니다. 자, 산해리 상수는 이렇게 평형상수의 한 녀석입니다. 평형상수. 성씨 평형상수 기억나요? 저번 14장에서 계속 했던 거. 그래서 샤넬리 상수는 이 평형상수여서 평형상수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평형상수는 무엇이 변하면 변하죠? 평형상수는 뭐가 변할 때만 변하죠?
그렇지. 바로 온도만의 함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변할 때 표형상수가 변하니까 이 산내린 상수라고 하는 애도 온도가 변할 때 역시나 변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다음 표기할 때 K라고 쓴 게 우리가 평형상수라는 표현인 거고요. 그다음 여기에 A라고 아래 첨자로 들어간 건 바로 저기에 있는 산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acid라고 해서 그 A를 이렇게 아래 첨자로 넣어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산내리 상수를 표기할 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첫 번째는 브랜스테드 로우리 관점. 자, 브랜스테드 로우리 관점으로 이 산내리 상수를 한번 표현해 볼 수 있는데, 좋아. 얘를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봐. 한 다음에 좋았어. 뭐 이렇게. 성우 씨, 저거 보이세요? 찾았죠? 자, 이 브랜스테드 로리 관점에서 자, 이 두 개가 엮여가지고는 이렇게 됐다고 치자. 그럼 여기에서 이 H 플러스가 떨어져서 1이 붙어가지고는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때 H 플러스가 떨어져 나오는 HA.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HA는 약산의 표시를 앞으로 그냥 HA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어요. 그냥 HA 하면 약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죠. 약산이라기보다는 임의의 어떤 산의 표시를 HA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산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산을 영어로 acid라고 하기 때문에 그 A를 따서 이제 짝염기 표현을 한 거고요. 그 산내리를 할 테니까 수소가 있다라는 뜻으로 임의의 산을 HA 이렇게 표현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HA는 브랜스테드 로리 관점의 산이에요, 염기예요? 바로 브랜스테드 로리 관점의 산이죠. 그죠? 왜 브랜스테드 로리 관점의 산이죠? 그렇지. H 플러스가 떨어져서 1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뭐냐면 브랜스테드 로리 산의 정의는 바로 H 플러스 주게. H 플러스를 주는구나.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 떨어져 나온 H 플러스가 1이 붙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떨어져 나온 H 플러스 1이 붙는 얘. 상목씨 얘 역할은? 얘가 브랜스테드 로리 산이면 얘 역할은? 바로 브랜스테드 로리 염기가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럼 브랜스테드 로리 염기의 정의는 뭐죠?
H 플러스 받게죠. 자, 그리고 앞으로도 뭐 계속 언급하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산염기 반응은 정반응이 되는 게 아니라 뭐도 된다? 역반응이 된다. 그런 걸 한자말로 뭐라고 표현하죠? 역반응도 된다를 한자말로 뭐라고 표현해? 가역적이죠. 가역적. 그러다 보니 이 산염기 반응이 거꾸로 진행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H3O 플러스하고 A-가 만약 반응을 한다. 그럼 H 플러스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얘가 될 수 있겠어요? 바로 여기서 H 플러스가 떨어져 나와서 1이 붙어야 1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요 녀석의 역할은 뭐예요? H3O 플러스의 역할은 뭐예요? 이 역할은 뭐예요? 무슨 산? 바로 브랜스테드 롤이 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역으로 A 마이너스, H 플러스를 받아들일 A 마이너스 역할은 뭐예요? 얘는 브랜스테드 롤이 염기가 되겠죠. 그리고 상목씨 여기에 있는 요놈하고 요놈 사이의 관계는 뭐죠? 요 둘의 관계는? H 플러스가 있느냐 없느냐의 관계인 요 둘의 관계는 뭐예요? 짝이라고 하죠. 짝. 얘는 이것의 짝염기. 얘는 이것의 짝산. 서로 짝산 짝염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상목씨 요 둘의 관계는 뭐죠? 이 둘도 서로 짝의 관계죠. 알겠죠? 그러면 브랜스테드 롤이 관점에서 여기서 산해리 상수 KA. 자, 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뭐분의 뭐로 쓴 거냐면 바로 HA, 반응물분의 생성물의 농도 B로 표기를 한 겁니다. 상욱씨 이때 요 EQ의 뜻은? EQ의 뜻은? 바로 평형 상태를 뜻하죠. 그래서 평형 상태에서 농도가 일정하게 그 뭐냐면은 유지되는 그때의 농도를 저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상욱씨 알겠죠? 자, 그리고 이때 이 브랜스테드 롤이 관점에서 이렇게 반응식상에서 반응물로 표현되는 H2O 있죠. 보이세요? 얘가 여기서는 표현돼야 안 돼요. 왜죠? 왜죠? 여기 H2O 있는데 얘는 왜 여기 KA의 표현이 안 돼요? 응? 뭐라고? 이겁니다. 수용액에서 H2O의 역할은 뭐예요? 용매죠, 용매. 요 H2O의 활동도는 얼마죠? 1. 이어서
사내리 상수, 평형상수에 표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응 식상에서는 브랜스테드 로리 반응에 H2O가 반응물처럼 표기가 되지만 뭐 반응물이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걔가 평형상수식에는 표현되지 않는다. 왜? 얘가 수용액에서의 용매고 활동도가 1이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알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성우 씨 이해했죠? 됐다. 혹시 상목 씨 저 BL 즐기는 거 아니에요? 응. 브랜스테드 로리 BL. 응? 아니 상목 씨 알면서 취미를 떼는 거예요? 응? 규빈이. 그래. 좋아. 네, 상목 씨는 정말 모르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라고요? 저거요? 내일 학교에 가서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저게 뭐냐고. 그럼 친구들이 친절하게 설명해 줄 거예요. 알겠죠? 아무 친구나 붙잡고. 자, 봅시다. 자, 저기 이제 바로 뭐다? 브랜스테드 로리 관점의 그 사내리 방정식 표기 방법이다. 아시겠죠? 오케이, 됐다. 왜요? 규빈이의 반응이 궁금해요? 뭐라고요? 규빈이도 막 뭐 재밌어하네요. 규빈이한테 물어볼 거죠? 규빈이한테 안 물어볼 거예요? 궁금한 게 있으면 앞으로 규빈이한테 안 물어볼 거예요? 궁금한 거 있으면 규빈이한테 물어보고 싶지 않아요? 뭐라고? 물어보고 싶죠? 내 방금 내라고 했다. 규빈아, 궁금한 게 있으면 규빈이한테 물어보고 싶대요. 상목이가. 자, 보자. 자, 봅시다. 네. 자, 요거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쉴게요. 성씨 여기 준다. 헤이치. 자, 사내리 상수 KA인데 두 번째는 아레니우스 관점의 사내리 상수 표기 방법입니다. 자, 사내리 방정식을 꾸미는데 브랜스테드 로리 방식은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아레니우스 방식은 조금 더 간단하게 표기할 수 있어요. 더 좋은 거죠. 사실은 뭐 더 간단하다는 얘기는. 자, 그냥 요렇게 H 플러스 A 마이너스 이런 꼴로 표기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알겠죠? 거창하게 이렇게 뭐 H3O 플러스 이렇게 표기하지 않고 그냥 H 플러스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럴 때도 사내리 상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바로 이렇게 해서
요렇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HA 산인데 아르니우스 관점으로 반응식을 이렇게 산들이 상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어쨌거나 요 사내리 상수가 아까 얘기했던 이거여야 하거든요. 그러면 요거하고 어떻게건 같다는 얘기는 바로 요만큼과 요만큼 이게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인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수용액 중에서는 언제나 양적으로 바로 H 플러스의 농도와 H3O 플러스의 농도가 같다. 이렇게 가정을 해줍니다. 이유는 물속에서 가장 강산은 H 플러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00% 다음처럼 됩니다. 요렇게. 자, H 플러스 이온이 있어요. 성목씨, 수용액이라고 했는데 수용액에서 가장 많은 성분은 누구죠? 수용액에서 가장 많은 성분. 수죠, 그렇죠, 수. 수가 제일 많으니까 수용액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성씨 맞아요? 틀렸어요? 뭐라고요? 물이 제일 많지 않으면 수용액이란 말을 쓸 수 없습니다. 다른 말을 쓰는 겁니다. 수용액이란 말은 물이 용매란 뜻입니다. 그리고 용매의 정의는 가장 많은 성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 자체가 수용액이라면 무조건 물이 제일 많아야 됩니다. 성씨 알겠죠? 그러면 이때 물을 그립니다.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요렇게 요 산소에 두 전자 있죠. 요 파란색으로 그린 거. 이게 요 수소한테 전자쌍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쌍 제공.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산소 형식자는 어떻게 됩니까? 성목씨, 이 산소 형식자는 어떻게 돼요? 1 플러스가 되겠죠? 얘가 바로 H3O 플러스입니다. 알겠죠? 성목씨 아시겠어요? 근데 이렇게 어느 정도 비율로 이렇게 되느냐? 물속에서는 100%라는 얘기입니다. 100%. 무슨 말 알겠죠? 100% 저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비유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냐면 성목씨
분필 지우개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분필 지우개 몇 개 있어요?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자, 지우개 천 몇 개 있어요? 지우개 천 원단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지우개 천 몇 개 있어요? 이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만약에 10개가 있어? 그런데 물이랑 무조건 반응하기 때문에 얘가 10개를 물속에 집어넣으면 무조건 얘가 10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표기하나 이렇게 표기하나 차이가 없다는 거지. 무슨 측면에서는? 표형상수 측면에서는. 아시겠죠? 어차피 H2O는 활동도가 1이어서 표기를 안 할 거 아니에요. 표기를 안 할 테니까 이렇게 표기하나 이렇게 표기하나 양쪽으로 2개를 갖다고 하면 차이가 없다는 거지. 알겠죠? 이때 기억이 날라가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전자쌍을 제공하는 얘를 뭐라고 불러요? 전자쌍을 제공하는 이런 애를 뭐라고 불러요? 무슨 염기야? 바로 루이스 염기라고 하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다가 그 전자쌍을 받는 이런 애를 뭐라고 하죠? 이런 거는 루이스 산이라고 했었죠. 기억나죠? 그죠? 그래서 산에리 상수를 표기할 때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 교사들은 이런 표현을 더 선호합니다. 근데 나는 이런 표현을 더 선호합니다. 왜? 어차피 같으니까요. 아시겠죠? 그리고 표기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난 이걸 선호하는데 학교 교사들은 굳이 또 이렇게 많이 표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같다. 사무실 알겠죠?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화장실 갔다 오세요.